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웬일로 주식시장은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퀀텀 컴퓨팅 기업 주가는 급등했죠. 이제는 전자로 계산하는 시대를 넘어 빛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이면 드디어 테슬라 로보택시가 도로에 등장하는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미국 주식 현황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투자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미국장에서 뜨겁게 싸워봤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120만원 정도이고요. 수익률은 0.14%입니다. 수익을 만든 종목을 살펴보면요. 테슬라 1.5 레버리지, TSL러 69만원, 소엑슬러 53만원, 리게티로 27,000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잠시 물렸던 적도 있는데요. 반등의 타이밍을 맞춰서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성과는 어땠나요? 성공이든 실패든 함께 나누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멈춘 게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미중 무역의 관세 완화 협상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를 낮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30%를 부과하기로 했죠. 겉으로는 꽤 큰 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춘 것일 뿐 끝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요. 왜일까요? 미국의 이번 30% 관세는 사실상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부과된 11% 수준의 기존 관세 위에 더 씌워진 겁니다. 게다가 이게 빠르게 10에서 15%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는다면 시장 실망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량 깎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협상이 순조로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와 군수용 마그넷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칩 사용을 경고하고 있죠. 심지어 펜타닐 유입 문제로 20%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역 협상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실제로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도 아직 열지 않았고 양국 재무부와 무역 대표부는 침묵 중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빠른 성과를 중시해왔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나 일자리 창출 같은 제안을 통해서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1단계 합의처럼 말이죠. 물론 그 뒤엔 더 어려운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투자 개방, 지식 재산권, 이건 단기간에 풀릴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지금 이 무역 전선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마라톤이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역 뉴스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흐름 속의 숨은 신호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트리플 A 등급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제 미국 신용등급은 AA1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S&P, 피치에 이어서 세계의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트리플 A 등급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무디스가 지적한 핵심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재정 적자, 다른 하나는 갈수록 늘어나는 국채 이자 부담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죠. 셋째,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공방 중입니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 탓을 하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예산 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논의 중인 세금 감면과 국방비 증액 법안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적자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연준의 정책 신뢰도는 건재합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아직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 등은 분명히 켜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달러 가치, 재정정책 흐름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반등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의 순간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P 500과 나스닥 200은 200일 선을 뚫고 올라섰고 파워 트렌드라는 강한 상승 흐름까지 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이 악재를 소화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메타는 조용히 다음 상승을 준비 중입니다. 스프라우츠와 로드는 각자의 산업에서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반등을 넘어서 중장기적 시선으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한 관심 종목 리스트를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는가이겠죠. 이번 주 시장도 쉽지 않겠지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장이 보여준 회복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섭더라도 미래를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늘 기회를 줍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진과 경쟁 심화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만 무려 17% 넘게 주가가 상승했죠. 벌써 4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놀라운 건 대형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무려 50만 주를 팔아치운 상황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꿋꿋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큰 손의 매도는 하락 재료가 되는데 말이죠. 왜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미래 때문이죠.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저가 모델 출시와 로보택시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좋아졌죠. 딥워터의 짐 먼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우버와 리프트의 총 매출은 약 90조 원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이 두 기업을 합한 금액인 100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로보택시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숫자보다 방향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 기업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죠. 테슬라는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월마트의 물가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월마트 CEO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서 바나나와 아보카도, 커피와 장미까지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요. 전자제품과 장난감도 곧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월마트는 관세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라라고요. 즉, eat the traffics. 관세를 그냥 삼켜버려라 라고 요구를 했죠. 한마디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4,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월마트를 이용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온 것이죠. 그럼 월마트마저 이젠 버티기 힘들다라고 할 만큼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의 최근 협상으로 90일간 30%로 낮췄지만 이 역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CFR의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걱정한다면 다른 유통업체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이번 이슈는 단순히 월마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마트에서 고른 커피 한 잔, 장난감 하나에도 세계 경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직접 찜한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무려 26%나 폭등한 코어위브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어위브는 최근 상장한 따끈따끈한 기업이죠.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고 외부 기업에게 GPU를 빌려주는 AI 네오 클라우드 모델로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금요일 밤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코어위브 지분을 35%나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죠. IPO 당시에 1790만 주에서 2420만 주로 늘렸고 현재 엔비디아의 코어위브 지분 가치는 약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JP모건은 66달러, 니디엠은 75달러까지 올렸고요. 무엇보다 회사 자체가 2025년 매출 전망을 50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AI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작년 매출의 62%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다는 점이죠. 그리고 엄청난 선투자 구조로 자금 조달 부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제왕 엔비디아가 이 기업은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뜨겁게 반응한 겁니다. 무역전쟁의 휴전으로 AI가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 소매 판매 둔화, 메타의 AI 모델 연기, 트럼프 예산안 지연까지 주가가 하락할 만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이죠.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에 도전할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AI 테마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두 자릿수로 급등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UAE까지 미국의 AI 기술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AI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국가 간의 경쟁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앞으로 AI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투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AI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빅스 변동지수는 한 달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고 역사적으로 이 신호가 나오면 6개월 뒤 S&P 500이 평균 4.5%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조용할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장도 투자자도 한숨 돌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다시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셈이죠. 조용한 시장은 강한 시장입니다. 지금은 침묵을 즐길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팅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빛으로 계산하는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기업 퀀텀 컴퓨팅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퀀텀 컴퓨팅이라는 미국 기업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급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애리조나에 있는 양자칩 생산 공장이 드디어 완공됐기 때문입니다. 즉, 포톤을 활용한 양자칩을 만들기 위한 생산 기지인데요. 이건 단순한 공장 완공이 아니라 퀀텀 컴퓨팅이라는 미래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CEO 황유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수년간 이어질 거대한 시장 기회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요. 퀀텀 컴퓨팅의 다른 점은 정보를 전자 대신에 빛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0과 1이 아닌 여러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비트를 사용해서 기존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계산을 이 컴퓨터는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퀀텀 컴퓨팅 기업의 현황과 실적을 살펴보면요.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매출은 고작 39,000달러입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분기보다는 늘었고 지출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작년에만 무려 1277%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는 좀 하락 중입니다.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이 기업에 쏠린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현재 이 회사는 나사,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 같은 정보기관들과 협업 중이고요. 최근에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으로부터 5번째 수주도 따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쌓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번의 숀 리포트가 나왔고 최근에는 CEO가 교체되는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오히려 이 산업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름 리게티 컴퓨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리게트는 최근 6개월 동안 무려 521%나 올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이제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대주로 급부상한 거죠. 하지만 리게트의 연매출은 겨우 1,080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연간 순손실은 2억 달러에 육박하죠. 돈을 벌기보단 태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죠. 사람들이 리게트를 엔비디아와 비교하는 이유는 AI가 처음 각광받았을 때 엔비디아가 GPU를 기반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엔비디아는 이미 팔리는 제품이 있었고 AI장에서도 검증이 끝났던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리게트는 지금도 시장성과 실효성에 물음표가 많습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은 기술보다도 밈 주식의 분위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리게트는 꿈은 크지만 아직은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 단계입니다. AI 인프라 시장의 강자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겨루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투자하면 엔비디아처럼 될까라는 기대도 이해는 되지만 아직은 신중할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조용할 틈 없이 요동쳤습니다. 오르고 내린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깜짝 놀래게 한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전날 11% 급락한 후 금요일 6.4%가 반등했습니다. 이틀 전에 CEO 사임에 이어서 사법부 수사 소식까지 겹치면서 52주 신저가를 찍었었죠. 하지만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은 무너지듯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올 줄도 압니다. 그게 시장의 무서움이자 매력이기도 하죠.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전날엔 데이터 유출과 SEC 조사 뉴스로 주저앉았지만 금요일엔 무려 9%나 급등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라는 월가의 말처럼 투자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식도 사람처럼 힘들고 지친 날이 있고 반대로 뜻밖의 격려에 다시 일어나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우승 건 아니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5.3%가 하락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CEO 교체 소식에 2.7%가 하락했고요. 세계적인 당뇨 치료제 기업도 경영 리스크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기대했던 GTA6 출시가 2026년 5월로 연기되면서 주가가 2.4% 떨어졌습니다. 메타는 A형 대형 모델 출시를 연기하면서 또다시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주가는 0.6% 하락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이겠죠. 독시미트는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0% 넘게 하락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은 반등했고 어떤 종목은 무너졌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의 등락보다는 그 안에 담긴 흐름과 맥락을 읽는 힘입니다. AI와 로봇이 만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와 로봇의 만남은 당신의 미래 수익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된 기계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로봇은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는 심보틱, 그리고 수술을 돕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 기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사람의 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로봇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까지 인건비는 약 125%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산업용 로봇의 평균 가격은 58%나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 되는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샤오미, 로봇센스, 심보틱,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과 산업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막 대중화 곡선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10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시장은 놀라운 결과를 안겨다 줄 겁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고 조용히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AI 열풍, 관세 전쟁, 경제 불확실성까지 그야말로 폭풍 속의 주식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메타, 마이크론 중 진짜 믿고 갈 기술주는 누구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따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AI 서버 분야의 숨은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죠. 사우디 데이터볼트와 200억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회계 이슈, 감사인 사임, 실적 가이던스 실망 등 여전히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죠. 월간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에 별점 5점 중 3점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스, 즉 페이스북의 모회사입니다. AI 기술로 무장한 메타는 요즘 디지털 광고 시장의 맹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메타 AI는 무려 월 사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했고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광고 지출 둔화라는 변수는 있지만 메타는 여전히 월가의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41명이 매수 의견, 평균 목표가는 지금보다 약 7.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죠. 미래는 AI가 아닌 AI를 잘 쓰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메타에게 어울립니다. 월가의 평점은 별 5개, 스트롱 바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업과 저장을 담당하는 이 기업은 HBM, DRAM, 낸드 분야에서 AI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는 분기 매출이 50% 넘게 증가하면서 한 분기에만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성장했고요. 월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강력 매수 별 5개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무려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AI가 움직일수록 마이크론의 메모리는 돈이 됩니다. 세 종목 모두 각자의 무기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지금 이 순간 메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라는 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정말 보상이 있을까요? 요즘 주식시장, 특히 테크 섹터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단연 AI죠. 이제는 AI 시대다. AI가 모든 걸 바꿀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AI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을까요?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우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 시대는 어디에나 있지만 생산성 통계는 없다. 지금의 AI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AI가 가득하지만 생산성, 매출, 수익 어디에도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부분의 작업은 AI가 대체할 것이다. IBM은 왓손이라는 슈퍼컴퓨터로 암 치료까지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수억 원을 들였지만 오진을 반복했고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가 해내는 건 문서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질문에 답하기, 코드 초안 짜기 정도입니다. 물론 유용하긴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 큰돈이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금액은 무려 360조 원입니다. 정작 AI 스타트업의 연간 수익은 약 35조 원으로 들인 돈의 10% 수준입니다. 불균형이 너무 심하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최근 여러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수요가 아직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죠. 여러분, 테크버블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죠. 미래 장밋빛 예측은 넘쳤지만 현실은 수익 부재였고 그 끝은 처절한 조정이었습니다. 지금 AI도 그런 과잉 기대의 전조일까요? 물론 AI 산업은 앞으로도 커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그리고 누가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AI는 미래를 약속하지만 현재를 증명하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AI는 미래를 약속하지만 현재를 증명하진 못하고 있다. 그 차이를 기억하는 투자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늘 변동성이 따르지만 기회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눈앞의 수익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주가가 다시 보여줬죠. 다음 주에도 냉정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투자해 봅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